우리 그룹의 또 교육위원장님으로서 항상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모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페리얼 정지호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는 거죠? 네, 잘 나옵니다. 가운데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얘 가에서 인사를 하니까 이상하네. 네, 어찌됐든 바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임페리얼 정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면 저는 원래 기아자동차 연구소에 근무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아자동차 그러면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직장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조금 버거워졌던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아자동차를 다니면서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부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단에 보시면 SBS 머니센서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했습니다라고 네, 자 이렇게 부업으로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실은 작가로부터 SBS 머니센서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의 작가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출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근 10여 년 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하이리빙 사업이 굉장히 저에게 기회를 준 그런 어떤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들 한 달에 여러분들이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선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 좋으시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분들이요, 여러분들 생일날 예를 들어서요, 장미꽃을 약 100송이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현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봉투에다가 딱 현금을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일 축하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속물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필수 가결한 요소일까요? 안 그러면 꼭 필요치 않는 도구일까요? 예, 저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그리고 필수 가결한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라 자산 수입이라고 하는 연금성 수입이 저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매달 쏟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하이리빙을 만나게 된 동기는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저는 뭐 우리 주위에 소위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소위 이제 이상한 뭐 판매를 하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리빙 사업을 겉으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판매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하이리빙 사업을요, 정확하게 들어보고 정확하게 맥을 잡아보면 하이리빙 사업은 결코 판매가 아닌 구매유 패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하이리빙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하이리빙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 기능저하라고 하는 갑상선 질환에 걸렸는데 여러분 기능저하 들어보셨죠? 예. 저는 분명히요,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에서 그 교수님이, 특진을 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병은 평생 가져가야 되는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갑상선 약을 섭취하겠어요. 그랬는데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인간의 질병은 고칠 수 있는데 이걸 왜 못 고친다고 할까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저는 이제 공학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어떤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을 쭉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하이리빙을 이렇게 만나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그분이 추천해 주는 게 뭐였냐면 키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제품이었거든요. 자, 근데 키토 올리고당을 당최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거의 뭐 얇은 책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을 저에게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전부 다 읽어보고 나서 그러면 키토 올리고당을 한번 섭취를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꾸준히 섭취를 쭉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요, 갑상선 질환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약이 노란 약이거든요. 갑상선 호르몬 조절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이 거의 반을 먹다가 여러분 2분의 1로,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키토 올리고당을 꾸준히 섭취시키면서 운동을 좀 이렇게 유산소 운동하시죠?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병원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 되게 즐거운 이야기인 거죠.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키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왜 그럴까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면역 조절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이리빙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 거야? 하이리빙이 어떤 뭐 회사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이리빙의 마케팅을 들어보고 하이리빙의 제품 설명을 들어보고 하이리빙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부업으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자, 여러분 하이리빙을 제가 근본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몸뚱아리를 써서 돈을 벌어가는 노동 수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무슨 수입? 노동 수입. 그렇죠. 노동 수입을 거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 친구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요즘에 퇴직 연령에 들어가 있어요. 평균 이제 50대 중반 정도. 그러면 네 나이가 그 정도 됐다는 거네. 아니에요. 거기서 두세 달 낮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리게 보이잖아요. 네, 어찌됐든. 자, 그런데 저도 기아자동차 들어갔을 때 우리 장모님이 저를 결혼 승낙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몇째 딸이었냐면 셋째 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셋째 딸은 이뻐요, 안 이뻐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셋째 딸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가긴 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너무 멋지게 나폴레옹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승낙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결혼을 승낙하게 된 이유가 기아자동차 연구소에 근무했다고 승낙을 해주시더만요. 해 주셨더라고요. 어찌됐든 결혼을 한 거지. 그래,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거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이들 키우는데도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기아자동차 연구소에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좋은 어떤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혜택, 이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부도가 나버리니까요.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때 제가 돌아봤던 게 뭐냐면, 하이리빙을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갑상선 때문에 만났던 이 하이리빙이 그때 저한테 하이리빙을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평생 수입이 되면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들어왔더란 거죠. 하이리빙 사업은요. 제대로 해내면 참 좋은 비즈니스가 됩니다. 무슨 수입이 되고 있냐면 저는 4글자예요. 자산 수입에 도전을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연금성 수입에 제가 도전을 했던 게 저희가 하이리빙을 처음에 딱 단추를 꿰던 그 스타트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자산 수입이 아니라 노동 수입의 조건을 갖고 있는 월급쟁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하이리빙을 딱 들어보니까 무슨 수입이었다는 거예요? 자산 수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래 하이리빙을 통해서 내가 퇴직을 하더라도 평생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하이리빙의 저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제 주위에는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요,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예, 그 다음에 SK에 다니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한은행에 다녔던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퇴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퇴직을 하셨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분들의 아내 되신 분들이 하이리빙 사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여성분들의 수입치고 여러분 8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고 있으면 여러분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라 매달 그런 월급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라면 그것도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그 투자자 누구시죠? 잠자는 동안에도 뭐 돈이 들어오더라. 아, 여러분 진짜 똑똑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가끔 그런 메시지가 떠요. 근데 그런 메시지에서 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하면서 아이고 기분 좋아라 이래요. 배 아프시죠? 넘어가도록 해요. 살짝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노동 수입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이리빙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다? 자산 수입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흘러간 뒤에 이제는 자산 수입이 올라가면서 노동 수입을 조금 줄일 수가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출근했던 것을 제가 자제할 수 있었던 거고요. 토요일 날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하이리빙은요, 자산 수입 속에 숨어 있는 게 무슨 수입이냐면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있잖아요. SBS 머니센서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본 방송에 나간 사람은 정지우밖에 없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폰서님이신 사람들이 참 눈치가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성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SBS 머니센서라는 경제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기아자동차의 수입이 부도가 나가지고 줄어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줬던 게 뭐냐면 하이리빙의 수입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하이리빙의 수입이 단순한 알바의 수입이고 공장에서 다니는 노동 수입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하이리빙을 제가 준비했던 것은 네 글자였다니까요. 자산 수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그번 달에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어요. 즉 소비자 동아리를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 볼륨만큼의 수입을 제가 받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또 그 시스템, 즉 소비자 동아리의 볼륨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또 그번 달에도 그 달에도 두 달 전에 받았던 수입보다도 좀 더 많은 양을 받겠죠. 하지만 이것이 마치 노동 수입인 것처럼, 아니 밖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판매 수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저는 무슨 성을 쌓고 있었냐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산 수입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신가요? 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충분히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요, 자산 수입이 기아자동차 수입을 능가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거의 486만 원 정도가 나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꾸준히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또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주고 확장을 시키게끔 이 시스템 안에서 저는 우리 그룹의 시스템 안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자산 수입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매달 나오고 있다라면 굉장히 큰 수입이죠. 그런데 이런 수입에서 100%가 자산 수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도 노동 수입의 하나의 행위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즉 정보를 주는 이런 분들한테, 새로운 분들한테는 도움을 제가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뭐냐면 노동의 하나의 수입의 형태이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요, 전체 수입의
70%에서 80%는 자산 수입,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수입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노력을 조금만 더 하게 되면 거의 200~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처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거나 안 그러면 삶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자산 수입을 준비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가 인간이면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기본적인 부모님의 경제력이 결국은 상속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사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자란 게 무엇이냐면 몸뚱아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근데 그 육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신 그 피땀 어린 그 돈이 결국은 정지호의 꿈을 성취를 못 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뭐였냐면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가 저의 꿈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학박사가 제가 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열악한 경제력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공학박사를 제가 포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전남대학교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도 가슴 엉어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왜 내가 못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감은 제 가슴 언저리에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하이리빙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미안합니다만 아빠의 노릇 못합니다. 돈 없으면 남편의 노릇 못해요. 그리고 돈 없으면 정말로요. 동생의 노릇, 그 다음에 자식으로서의 노릇 이런 것들이 정말 깝깝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구정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지갑에 패스포드 안에 그래도 나름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들이 달라드는데요. 요즘 조카들은요. 키가 멀대같이 커가지고요. 이게 대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 집에 갔는데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우리 누나가 삼촌이다. 인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키는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갖고 인사는 대충 받았어요. 그랬더니 인사 끝나니까 뭘 줘야 돼요? 세뱃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중학생이었으면 내가 3만 원 줬을 텐데 어떻게 키가 커가지고 대학생인 줄 알고 그냥 패스포드 안에 8명이 쫙 서 있길래 5만 원짜리 다 끄집어갖고 다 줬더니 지갑에 돈이 없네? 아, 참. 그래서 결국은요, 어른의 노릇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 다음에 농사일 하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몸에도 내 뇌에도 그게 가난이라고 하는 속박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봐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나를 보고 자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 노동 수입이 상속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하이리빙을 통해서 무슨 수입? 자산 수입을 준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이리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 어른의 노릇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먹으면 가장 큰 힘이 무엇일 것 같아요? 너 오늘 강의가 돈이다? 이럴 수 있으세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요. 어른의 노릇을 못합니다. 그쵸? 냄새나도 할아버지가 돈이 있고 돈을 드리면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러고 와요. 근데 안 그러면 안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고 가버려. 그래, 안 그래요? 예. 결국은 이게 이 세 가지가요,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근본적인 맥락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럼 하이리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죠. 결론 끝나면 집에 가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화면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카카오 아시죠? 소위 카톡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카톡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접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짜니까. 사람은요, 공짜면 뭐까지 마신다고요? 아, 양재물까지 마시는구나. 전 몰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예전에는 문자가 30원이 됐던, 15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이런 문자에 돈을 부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에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확실히 공짜를 좋아해요. 카카오가 딱 카톡이 쫙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카톡이 이렇게 전부 다 오픈돼 있죠. 접속이 돼 있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꾸면 제일 먼저 까는 게 뭐예요? 카톡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지도 않는 소식이 언제 올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요.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생산의 주체일까요? 소비의 주체일까요? 소비의 주체입니다. 사람은 모여되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막 그럽니다. 이해 가시죠? 기본적으로 이런 소비라고 하는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카카오는 영리한 기업이에요. 여기에다가 소비의 주체가 사람이니까 무엇을 연결해 버렸냐면 이 많은 것들을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카톡은요, 절대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구매하게끔 만들어내 버려요.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우리 집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모티콘도 들어있죠? 자, 그런데 야, 요즘 사회 참 재미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 딸이 요즘에 약간 좀 잘 나가요.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밥 먹자 그러면 소리를 지르든가, 안 그러면 문을 열고 딸 밥 먹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뭘로 해요? 카톡으로 보내야 돼. 왜? 뭐라 그래요? 개인 뭐를 침해한다고? 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문을 열지 말해. 그래서 뭘 하냐면 카톡을 보내요. 딸 밥 먹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와요? 답이. 아,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와요. 아, 스톱! 이렇게 와. 여러분 이모티콘 아시죠? 오, 우리 딸은요 이모티콘이 무제한이요. 아시죠? 예, 지가 화났으면 어쩐지 아세요? 이렇게 보내. 그리고 정말 저는요 카카오 택시를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지방 가거나 막 그럴 때. 예,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여러분 돈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정지호라는 것을 내려박으시고요. 허락 없이 돈을 보내셔도 돼요. 아니 나는 안 받고 싶은데 보내주시면 돼. 이해 가셨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카톡은 물건을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사람을 연결해 놓고 모든 아이템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접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돈을 버냐면 카톡이 돈을 벌겠죠? 네, 카톡을 보는데 이 카톡이라는 카카오라는 기업은요. 물건을 생산하지도 않고 물건을 판매하지도 않으면서 뭘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무슨 기업? 연결경제 기업인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카카오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저기죠. 메카라쿠베라고. 아시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이게 무슨 기업이에요? 연결경제 기업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경제 기업? 연결경제 기업.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자기네들이 물건을 팔지 않는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4.0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21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소개합니다. 이게 바로 하이리빙입니다. 하이리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중에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자, 하이리빙은 무엇을 연결하냐면 먹고 마시고 입고 들고 신고 하는 것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이리빙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왜요?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연결하는 게 가장 탁월한 마케팅이더라. 여러분, 요즘에
네이버에 라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방 물어보니까 뭐냐면 나비가 큰 것을 라방이라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 라이브 방송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소비자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이키가 소비자들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이키는요. 파워블로그라든가 안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정말 많은 회원수를 갖고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나이키라는 신발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이키를 신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품평 이런 것들을 그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는 즉 그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올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이 나이키라고 하는 하나의 신발을 구입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파워블로그를 운영한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지급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라 라고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얘기하게 되면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연결을 하고 접속하게끔 하는 게 가장 탁월한 마케팅이다라는 사실을 하이리빙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결국은요, 자,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돈을 벌고자 하는 나와 그 다음에 기업과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나눠 가지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이게 바로 하이리빙인데요. 하이리빙도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지도 않으면서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무슨 경제? 연결경제 기업을 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하이리빙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리빙은 어떤 쪽에 속하냐면 유통업 쪽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경향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형마트 마진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죠? 55%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진 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세금을 다 떼고 나니까 40%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신문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이겁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돈을 벌고자 하면 유통업 쪽에 투자를 해라. 유통업 쪽에 종사를 해라. 유통업 쪽에 비즈니스를 해라. 유통업 쪽에 자영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유통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20세기 유통구조입니다.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20세기라 그랬어요. 자, 그럼 20세기는요, 여러분 전통 산업경제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납품하고요. 소비자가 여기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어떤 유통구조인 거죠. 그러면 기업은 뭐를 했냐면 쇼핑몰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돈을 벌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몇 세기? 20세기의 하나의 유통 모습이었습니다. 유통구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몇 세기예요? 21세기예요. 자, 그러면 21세기는 무슨 경제? 연결경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들이 흔히 하는 일을 다 하기 전에 당신이 진정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이리빙을 알고 있는 것과 제가 하이리빙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리빙은 연결경제의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무엇을 연결하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들고 신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이리빙은 돈을 벌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협업이라고 합니다. 협업이란 지들이 다 했던 것을 이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나누자라고 하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쇼핑몰 운영은 기업들이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광고와 마케팅을 변형된 모습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서 그 연결을 택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체 매출액을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본인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한 간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속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디에서 구매하라는 거예요? 하이리빙에서 구매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하이리빙은 여기에 써져 있어요.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쇼핑을 하는데 여러분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약 1,000원 이상만 구매하시게 되면 유통마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을 내가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통장에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가 됐든 돈의 형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되는 소비자들을 이제는 컨텐츠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여기에다가 연결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전체 매출액의 8%를 기업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35%를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 한번 해보실래요? 하이리빙이 월 200억의 매출액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35%면 얼마예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70억입니다. 여러분 70억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3천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500만 원, 어떤 분은 120만 원 이런 수입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큰가요? 작은가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맞죠? 예.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을 주는데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자,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나의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자의 원판이 커지게 되면 무슨 피자가 커진다? 조각 피자가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바로 하이리빙의 유통구조이고요. 자, 그러면 하이리빙은 다시 한번 무슨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콘텐츠 연결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판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연결을 하면 어떨까요? 자,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쇼핑몰 설명에 대한 연결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은 일주일에 2시간씩 2번에서 3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 그룹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것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이리빙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제가 하이리빙에 제가 회원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리빙에 필요한 제품들을 쭉 체크를 해봤던 거예요. 40여만 원 정도 딱 썼을 때 체크할 수 있었던 게 있었죠. 가격이 싸다며, 품질이 좋다며, 그 다음에 3분의 1을 써도 반품 교환 환불을 다 해준다며, 그리고 내가 쓴 만큼의 돈이 들어온다며, 소위 유통마진이 들어온다며, 이거를 제가 꼼꼼하게 적어가지고요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실이었던 거죠. 왜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 하이리빙 쇼핑몰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지금 아메이라든가 애텀이라든가 인셀덤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처럼 만약에 하이리빙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마 제가 하이리빙을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우리 누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참고로 우리 집 옆에 살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나한테 가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본 거죠. 누나, 이런 쇼핑몰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누나, 요거 좀 사줘봐. 이랬을까요? 네, 누나한테 쇼핑몰 설명을 쭉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하이리빙을 믿고 구매했을까요? 저를 믿고 구매했을까요? 그렇죠. 정지호를 믿고 구매를 한 거죠. 자, 여러분, 내가 40여만 원 구매하고 누나가 10여만 원 구매했죠? 그러면 합산이 얼마예요? 50여만 원이에요. 이 50여만 원의 합산 매출의 형태에서 수입이 발생이 되면 그 수입은요, 개인들한테 유통마진을 지급을 이렇게 다 합니다. 구매한 만큼. 이해 가셨습니까? 아, 오늘 처음 뵈신 것 같은데 이해 가십니까? 조금만 이해해도 다 이해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어찌됐든 여러분, 김을 사더라도 돈의 형태가 된다. 간장을 사더라도 돈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하이리빙은 소비자로서도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위에는요, 봐보셔요. 우리 큰 누나도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 누나도 생필품을 구매하잖아요. 그죠? 우리 형수님도 생필품을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면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 아닐까요? 네.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쇼핑몰 설명을 제가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어디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제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27,000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고 누나한테는 3,000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갔는데요. 여기를 딱 봐보니까 와, 광고비가 플러스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간장을 구매하더라도 돈의 형태가 지급되는구나.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덕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돈이 27,000원, 3,000원 들어왔어요. 에게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이런 말보다 자산 수입을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 어떤 확신을 갖고 당신이 시작할 거냐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하이리빙은 상대들한테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기아자동차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배운다는 게요, 쉬워요. 와서 듣기만 하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넘치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누가? 죄송합니다. 지가. 아셨죠? 예, 그래, 어찌됐든, 이제는, 저도 할 수 있겠다. 왜? 판매를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는데, 쇼핑몰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합산 매출액이 이렇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면 합산 매출액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기본 단위가 간장을 구매하던, 쌀을 구매하던, 신발을 구매하던, 구매한 만큼의 돈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리고 저에게는 우리 집에서 구매한 만큼, 두 번째, 연결한 만큼의 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30여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달, 500여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대. 아니, 저번 달에 쌀을 구매했던 분이 뭐를 구매를 했냐면, 그때 이불을 구매를 한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신발을 스스로 구매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참 재미난 것은 또 부업으로 또 이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하이리빙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쇼핑몰 설명을 한다, 안 한다?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서 500만 점이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일단 쓰고 있는, 쓴 만큼의 유통마진은 전부 다 지급한다. 누구에게? 쓴 사람들한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에게 우리 집에서 쓴 만큼, 그 다음에 연결 비용 했더니 요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71만 4,821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만약에요, 세 글자예요. 자산 수입이 된다라면, 세 글자라면, 연금성 수입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귀를 훔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하이리빙 이 비즈니스의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제가 연금성 수입이라고 하는 자산 수입을 저는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다른 일을 제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돈의 기초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런 수입이 만약에 자산 수입이다라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분들이 썼던 게 뭐냐면 소비자 동아리에서 만들어진 그분들의 아이템이 결국은요, 간장, 된장, 그 다음에 구두, 속옷, 팬티, 그 말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셔요? 여러분 사골국도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자, 이런 것들이었다. 생필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필품은 뭐가 가능하냐면 리테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로운 상품이 여기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바디 클렌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저 너무 좋았어요. 제가요, 그 5성급 호텔에 있는 마치 그런 어떤 바디 클렌저를 쓴 것 같다. 그런 느낌. 네, 호텔을 안 가보셨다고? 어찌됐든 참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하이리빙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저는 이번에 멀티돔 아시죠? 네. 멀티돔은요, 가장 좋은 제품이 어디냐라고 하면 암 환자분들한테 가장 탁월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이리빙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좋은 제품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고, 야, 있잖아. 이런 제품을 내가 하이리빙에서 구매해 봤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네들한테, 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가 회원을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시간상 제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건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암 환자분을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천안에 있는 천안 터미널 옆에 하나일병원이라고 있어요. 요양병원인데 거기에 가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와. 그런데 18분이요. 하이링이나 화사공이하고 커피민을 전부 다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것은 거기에는 간암, 방광암, 자궁암, 유방암 정말요.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소비자분이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소비자분은요. 계속 500만 점이라고 하는 하이 패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보너스까지 타셨어요.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네, 너무 오버액션 하지 말고요. 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정보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거죠. 그게 바로 하이리빙의 우리 그룹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자산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에게라는 말을 하지 말자. 그것은 노동 수입의 생각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무엇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산 수입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자,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A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또 A라는 사람이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500만 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전체 수입이 정확하게 92만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한테도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쭉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이런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제공한 저에게는요. 이런 수입이 제공을 합니다. 프론티어 마스터라 그래서 약 13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수입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은 분명히 증가한다. 그런데 그달 수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연금성 수입인 자산 수입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에서 안내하고 배우고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쭉 배웠다는 거죠. 아까 두 덩어리가 쉽게 얘기하면 500만 시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이리빙의 쇼도 플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이리빙의 쇼도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하이리빙의 쇼핑몰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을 만들어갑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장은 수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쭉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되냐면 회사에서는요. 500만 시장 2개를 만들었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나머지를 자 여러분 다시요. 나머지를 이렇게 합해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롤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500만 시장에 3개가 만들어지거나 다시 한번 500만 시장에 3개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합산 매출액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M 마스터라고 합니다. 부업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화요일 날 저녁 1시간 반, 목요일 날 저녁 1시간 반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7개월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예. 여기에 여러분, 이 마스터는요, 평균 200만 원에서 약 350만 원, 즉, 250만 원의 평균 수입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마스터가 됐어요. 238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오,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있잖아요. 노동 수입에서, 기아자동차 수입에서 돈 들어오고요. 하이리빙은 무슨 수입이라고요? 자산 수입에서 이런 돈이 들어오면 합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까요? 자산 수입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보너스도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학자금도 저희들은요,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학자금을 다 받아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 11일부터 또 갑니다. 그 2월 달에 가고요.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가죠. 그리고 또 10월 달에 또 갑니다. 안 가고 싶은데. 괜찮죠?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연봉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저는 기아 자동차를 다니면서 부업을 해가지고요. 이런 수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수입이 끊이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더 확장된다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줘서 이제는 500만 시장이 5레그가 형성이 됐어요. 자,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을 하이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입은 약 6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600여만 원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이 600여만 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분에게는요, 보너스가 1년에 1,400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학자금이 이렇게 지급이 돼요. 그리고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저희 집사람은 이럽니다. 하이리빙의 스폰서는 누구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쎄 빠지게 정지호는 강의하고 있고 그분은 지금 집에서 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행 때만 되면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서 하이리빙이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연금성 수입이 됐는데 봐보십시오. 저의 스폰서님이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자, 이분들 쭉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보다 이겁니다. 와. 자유롭다. 그리고 행복하다. 아셨죠? 이런 모습이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일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입도 중요하고 그리고 누구랑 사업을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집니까? 네. 어떤 분이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외로움을 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폼 잡았습니다. 찍어! 이렇게. 어찌됐든 멋지죠? 자,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로 하이리빙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을 첫 번째 인생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부터 하이리빙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결단을 하고 나서 시작하는 이 비즈니스를 자산 수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세컨드 라이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노동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이 패스트푸드 안에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왜 신용카드를 쓸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제는 노동 수입을 또 준비해야 될까요? 알바를 준비해야 될까요? 공장 가야 될까요? 안 그러면 어떤 회사를 가야 될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연금성 수입, 즉 자산 수입을 준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넉넉해지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선택을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 수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자산 수입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래요. 현재의 직장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여러 가지가 사회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로봇이 생활화가 되고 우리 주위에 이제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실 거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직업은 아직도 노동 수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될 거냐?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는 그런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평생 직업인 자산 수입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하이리빙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 먹어서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가 살아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의 삶 많은 분들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행복해요 라는데 무덤덤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하라는 말은 페르소나입니다. 형식이었던 거죠. 그 속에 숨어 있던 것은 현실의 삶이 고단합니다. 그리고 무덤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아 성장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었음에도 왜 부부가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의견 대립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킨다. 쪼잔한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활동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긍정적인 모습이 있냐? 부정적이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 옆에 사람이 묻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묻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과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은 영원히 내 주위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룹의 시스템은 가치 있는 삶에 초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건강한 삶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서 부유하고 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면 좋겠죠? 네. 자,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적은요.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큰 결과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이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이리빙 진정으로 자산 가치를 준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